여러분 반갑습니다. 듀박스입니다. 오늘은 여러 가지 브러쉬 활용법을 포인트별로 모아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제 인스타그램으로 영상 잘 보고 있다고 댓글 쓰시거나 DM 보내시는 분들 보면 정말 우리 구독자님들 잘 그리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는 그림의 전체 과정보다는 표현 방법들을 포인트별로 잡아서 소개해 보려고 해요. 보시고 한 번씩 응용해 보시면 분명 도움이 되실 거예요. 먼저 포도나무 목탄으로 배경을 채워줍니다. 빛이 퍼지는 느낌을 주기 위해서는 그라데이션이 자연스러워야 되겠죠. 포도나무 목탄의 경우 펜슬을 눕히고 힘을 빼야 색이 자연스럽게 잘 섞입니다. 펜슬에 힘이 너무 들어가면 마치 환절기 일교차처럼 상당히 급작스러운 분위기가 연출되겠죠. 이제 이번 그림에서 가장 많이 쓸 브러쉬를 커스텀 해줄 거예요. 이전 영상에서도 여러 번 언급했던 더 웬트입니다. 더 웬트를 복사해서 그레인 소스를 그래파이트로 바꾸고 속성에서 최대 크기를 42까지 올려주세요. 이 브러쉬는 더 웬트 커스텀으로 표기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만들어준 더 웬트 커스텀을 한 번 더 복사합니다. 색상 움직임에서 색상 압력을 조절해 볼게요. 말 그대로 펜슬에 압력이 가해졌을 때 어떻게 색을 바꿀 것인가 설정해 주는 겁니다. 저는 채도를 조금 높이고 밝기를 줄여주겠습니다. 이 수치는 절대적인 것이 아니에요. 내가 무엇을 그리느냐에 따라서 이 수치는 바뀌기 때문에 굳이 외우지 않으셔도 됩니다. 이 브러쉬는 더 웬트 색상 압력으로 표기하겠습니다. 지금 바탕색과 동일한 컬러로 채색을 하는데도 좀 더 진한 색으로 나오죠. 색상 압력에 변화를 줬기 때문이에요. 밝기를 줄여줬기 때문에 힘을 주면 어두워지지만 동시에 채도도 높게 설정했기 때문에 색이 칙칙해지지 않습니다. 힘을 주면 어둡게 나오고 힘을 빼면 밝은 색이 나와서 복잡한 나뭇결 무늬를 한 번에 표현하기 좋습니다. 처음에는 마치 물감 많이 묻은 붓을 쓰는 것처럼 어렵게 느껴질 수 있는데요. 연습을 하면 할수록 풍성한 색감을 쓰실 수 있을 거예요. 더 웬트 브러쉬의 특징은 펜슬을 눕히고 힘을 뺄수록 그레인 소스의 질감이 잘 표현되고요. 힘을 주면 질감이 없는 고유의 색이 표현이 됩니다. 이 차이를 알고 힘 조절을 하시면 더 효율적으로 원하는 표현을 하실 수 있을 거예요. 다른 브러쉬들도 이렇게 색상 압력을 적용해보면 필압 조절만으로 풍성한 색감을 연출할 수 있겠죠. 서예에서 분필을 복사해서 색상 압력을 설정해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밝은 색상의 나뭇결 무늬를 그려야 되니까 밝기를 조금만 줄여보겠습니다. 내가 채색하는 소재의 색이 어떠하냐에 따라서 밝기나 채도의 수치 설정이 달라지기 때문에 지금 제가 정한 숫자도 참고만 해주세요. 마찬가지로 힘을 빼면 밝은 색이 나오고 힘을 주면 어두운 색이 나오겠죠. 이렇게 결 표현을 해보면 색을 바꾸거나 중간에 스머징을 하지 않아도 풍부한 중간 톤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어느 정도 중간 톤이 만들어지면 기본 브러쉬로 밝은 면을 한 번 더 터치해줍니다. 아무래도 색상 압력이 적용된 브러쉬들은 애매한 중간 톤을 만들기는 좋은데 명확한 밝은 톤을 그리기에는 좀 까다롭습니다. 식물들도 애매한 중간 톤들이 잔뜩 있는 소재 중에 하나죠. 이럴 때 색상 압력을 적용하면 너무 편합니다. 나뭇결 그릴 때와 마찬가지로 가장 밝은 톤은 나중에 하이라이트로 얻는다 생각하시고 나뭇잎 안쪽 어두움을 먼저 잡아줍니다. 위쪽에 길게 드리워져 있는 나뭇잎도 이런 방식으로 그려주었어요. 이렇게 계속 필압 조절하면서 그리다 보면 평소에 그리던 채색 방식보다 훨씬 더 피로감이 빨리 올 거예요. 그런데 제가 항상 강조하는 개념 있죠. 익숙하지 않은 것, 편하지 않은 것을 선택할 때 발전이 있습니다. 이렇게 연습하다 보면 필압 조절 연습이 훨씬 빨리 될 겁니다. 심지어 다른 브러쉬들이 쉽게 느껴지기도 할 거예요.
그림을 그리다 보면 은근히 빵이 등장할 때가 많이 있죠. 소보루나 페이스트리처럼 겉표면에 질감이 좀 있는 빵을 그릴 때 이렇게 그려보세요. 기본 색감 채우고 불탄 나무로 한 톤 어두운 색을 올려줍니다. 그리고 나서 불탄 나무 브러쉬 질감이 어느 정도 남아있도록 스머지로 살짝만 섞어주세요. 그리고 그 위에 6B 연필로 짧은 터치를 올려주면 뭔가 그럴듯합니다. 레이어 추가해서 클리핑 마스크 체크하시고 6B 압축으로 슈가 파우더까지 솔솔 뿌려주면 빵 사러 가고 싶겠죠? 이번에는 오로라 브러쉬에 대해서 알아보고 싶어요. 오로라 브러쉬를 한번 써보면 어디에 써먹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뭔가 애매합니다. 오로라를 복사하고 브러쉬 스튜디오에 들어가서 색상 움직임을 한번 확인해보면 도장 색상 지터에 설정값이 있을 거예요. 여기서 색조를 0으로 내리고 채도와 밝기, 암흑을 높여주세요. 이것도 내가 무슨 색을 쓰느냐에 따라서 설정값은 다 달라집니다. 저도 중간중간 여러 번 고치면서 제가 원하는 값을 만들었어요. 그러면 특유의 형광색 느낌이 사라지고 내가 설정한 색의 근사값들이 점유화처럼 표현이 됩니다. 이런 느낌은 창문 밖에 멀리 보이는 나무나 멀리 보이는 숲을 표현에 정말 딱입니다. 색을 변경하면서 풍성한 색감을 먼저 만들고 스머지로 블렌딩하면서 톤을 만듭니다. 그 위에 더웬트 색상 압력으로 아까 화분 그렸던 것처럼 깊이감을 표현을 합니다. 멀리 있는 개체니까 화분보다는 좀 더 크게 터치해도 되겠죠? 창밖의 풍경 레이어 위쪽에 레이어 추가해서 오버레이로 바꿉니다. 그리고 구름 외곽과 나무 외곽을 터치해주면 태양빛이 자연스럽게 표현되겠죠. 더웬트 브러쉬 정말 매력적인데요. 필압 조절을 잘 못하면 지저분하게 보일 수 있습니다. 더웬트는 연필과 정말 많이 닮아있는 브러쉬예요. 제가 이번에는 연필 그림 과정을 살짝 넣어봤어요. 연필은 종이와 마찰을 일으키면서 종이 질감을 그대로 표현해줍니다. 작정하고 찍어 누르는 게 아니라면 종이 질감이 살아있어요. 우리가 커스텀해준 더웬트는 그런 연필의 느낌을 비슷하게 구현합니다. 제가 연필로 그릴 때 한 톤씩 올린 것처럼 애플 펜슬로 그릴 때도 필압을 섬세하게 조절해보세요. 더웬트 커스텀으로 소묘 작품 하나를 모작해보시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이제 전등을 그려볼 텐데요. 투명한 유리 표현은 정말 쉽습니다. 외곽선을 화이트로 그리고 스머지로 문질러주면 돼요. 이 유리 안에 스트링 전구가 뭉쳐있는 걸 그려보겠습니다. 빛에서 글리머를 복사해줍니다. 브러쉬 스튜디오로 들어가서 획경로 값을 수정해 볼게요.
간격을 55, 지터 77로 바꿔보세요. 지금까지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 변형값은 내 그림에 맞게 설정하는 거지 제가 설정한 게 절대값이라고 생각하지 않으셔도 돼요. 기존의 글리머는 확 퍼지는 형태였다면 간격과 지터를 수정하면서 내가 원하는 형태로 빛의 모양을 바꿀 수 있구나, 이 정도 개념만 챙겨가시면 됩니다. 오버레이 레이어에서 빛 표현을 해주고 빛이 있는 부분은 살짝 지워내면 자연스러우면서도 예쁜 조명이 완성됩니다. 이제 이런 보케 효과 있죠. 이런 표현을 하고 싶은데요. 뭔가 좀 더 동화 같으면서도 수작업 느낌이 나도록 표현을 해보겠습니다. 분필을 하나 복사해서 모양 소스를 블러치로 바꿔주세요. 그럼 이렇게 통통한 모양의 분필 브러쉬가 됩니다. 이 브러쉬는 분필 블러치로 표기하겠습니다. 보케 효과를 표현할 레이어는 오버레이로 설정해주세요. 이제 브러쉬로 투명도를 조절을 하면서 서서히 힘을 줘서 눌러봅니다. 그러면 마치 물감이 뚝 떨어져서 퍼진 것처럼 예쁜 표현이 돼요. 저는 그림 컬러에 맞게 핑크, 옐로우, 블루로 찍어보았어요. 이런 보케 효과에도 좋지만 바다에 윤수를 그릴 때도 정말 유용합니다. 개인 작업하실 때 한번 꼭 활용해보세요. 이제 마지막으로 레이어를 곱하기로 설정하고 그림자를 그려줍니다. 여러분 혹시 에고라는 적이라는 책 보셨나요? 꽤 많이 알려져 있는 책인데요. 제가 참 좋아하는 책 중에 하나입니다. 정말 인상적인 내용이 많은데 그 중에 한 부분을 소개해보고 싶어요. 자기가 어떤 사람이 되겠다고, 어떤 성공을 이룰 거라고 자세히 말하는 사람들은 그 목표를 언제 달성할 것인지도 정확히 짚어 말한다. 또 미리부터 그 성공을 이루었을 때 지게 될 부담에 대해서 정말 진지하게 하소연할 수도 있다. 성공하고 나서 하고 싶은 것들을 이야기할 수도 있고 심지어 이미 그것을 하고 있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이들은 성공을 위해 거쳐야 할 과정에 대해서는 절대 이야기하지 못한다. 그들 머릿속에 그 과정이라는 게 아예 없거나 혹은 거의 찾아볼 수 없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들은 때로 바쁘게 움직이며 일을 하면서도 아무것도 이루지 못한다. 이것이 바로 열정의 역설이다. 광기를 같은 행동을 몇 번이고 반복하면서 다른 결과가 나오기를 기대하는 마음 상태라고 정의한다면 열정은 비판적인 인지 기능을 무디게 만드는 정신적 방해의 한 형태라 할 수 있다. 나중에 돌이켜볼 때 열정으로 인한 낭비는 얼마나 끔찍한 일인지 모른다. 아스팔트 바닥에서 헛바퀴를 돌면서 스스로 태우는 타이어처럼 인생 최고의 날들을 그저 쓸데없이 버리는 셈이다. 열정에 아주 그냥 창문을 확 끼얹는 말 아닌가요? 그런데 저는 이 말에 동의가 되더라고요. 열정이 지나간 시점이 진짜 시작이라는 것을 깨닫는데 저도 시간이 오래 걸렸습니다. 책에서는 인생에 있어서 먼지로 뒤덮여서 한 치 앞도 보이지 않고 또 수많은 반대로 길이 막혀버렸을 때 진정으로 필요한 것은 열정이 아닌 명확함, 계획적인 신중함, 그리고 방법론적인 확인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저는 제가 만드는 영상이 먼지 가득한 뿌연길에서 한 걸음 내디딜 수 있는 작지만 명확한 빛이 되길 바랍니다. 댓글들을 보다 보면 그림 그리고 싶은 마음이 생기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라는 댓글이 가끔 보이는데요. 전 그런 댓글이 정말 반갑더라고요. 제 영상을 통해서 내가 생각한 대로 그려낼 수 있다 라는 용기를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저는 새로운 이야기와 그림으로 또 찾아뵙겠습니다.